네, 안녕하십니까. 캐디 선생, 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캐디 교육 과정 중에서 선배 캐디를 따라 나가서 실전에서 실전 노하우 같은 것을 교육을 받는 동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반교육은 말 그대로 이제 선배 캐디를 따라 나가서 사수 부사수 개념으로 선배 캐디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실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노하우들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말 그대로 선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거를 따라서 배워야 되는데 신입 캐디 분들은 제가 교육해본 결과 좀 나쁜 것을 좀 배워서 오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반교육에서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행동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반교육 나가서 어설프게 선배 따라하면 안 되는 것들. 자, 1번 카트 앞으로 보내기. 카트를 이제 앞으로 보낸다든지. 이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트는 웬만하면은 제일 플레이하는 공 선상에 세워두는 게 가장 안전한데 뭐 어쩔 수 없이 진행상 이유 때문에 조금씩 카트를 앞으로 당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선배들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신입 여러분들은 이걸 따라해서는 안 된다. 안전상 이유 때문에. 그리고 고객들과 농담하기,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건방져 보일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경우, 그리고 골프 레슨하기, 그리고 마지막 홀에서 클럽 커버 씌우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선배들도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선배들은 가능하지만 신입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오늘 교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신입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왜 선배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뭐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내로남불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선배 캐디와 신입 캐디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선배 캐디와 신입 캐디의 가장 큰 차이는 여유 있는 클럽 서브를 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저 뒤에서 공을 치고 있는데 아, 칠 거야라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손님이 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 거다 하는 움직임 동선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공이치들이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저 손님 하나하나한테 지시를 하면서 볼을 치셔도 된다 안 된다 위험하다 볼 앞으로 나가시지 마라 볼 보라고 이런 식으로 안전매트를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셔야지만 선배 캐디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입 여러분들은 이런 넓은 시야와 여유로운 클럽 서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 말하는 이런 선배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유로운 클럽 서브가 되어야지만 선배들이 하는 행동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먼저 카트 앞으로 보내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트 앞으로 보내기. 이게 뭐냐? 선배 캐디들은 고객의 동선 파악, 실력 파악, 골퍼의 비거리 파악, 홀의 특징 파악, 볼의 라이 파악, 스탠스 라이 파악 등등 거의 모든 변수들을 파악하고 넓은 시야로 안전한 상황일 때만 카트를 앞으로 보낸다. 자, 거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카트를 앞으로 보내는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따라서 공복이 바쁜 신입 캐디라면 그 좁은 시야를 가진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어서 선배 따라 무작정 카트를 앞으로 보내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자, 홀 맵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티샷을 빵빵빵 했어요. 그죠? 티샷을 4개 공을 딱 하고 카트를 이제 여기에 정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랬을 때 어, 선배들은 여기 공이 다 있다라는 걸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고객님이 치자마자 카트를 이제 앞으로 당기고 이 고객님이 칠 때 카트를 조금 더 앞으로 당기고 조금씩 2, 30m씩 카트를 앞으로 당기면서 진행을 하는 선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 공의 목표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카트를 어느 정도 요 정도 당겨도 안전하겠다는 판단이 다 되고 손님들의 움직임이 다 파악이 되고 손님들한테 일일이 안전멘트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카트를 앞으로 당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 FM대로 교육을 할 때는 치는 공 선상에, 동일 선상에 카트를 정차시키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100% 이게 가장 안전해요. 사고 날 확률이 제로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손님들이 뭐 진행을 안 하고 딴 일을 한다거나 전화를 받는다거나 서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진행이 좀 더뎌졌을 때는 조금씩 앞으로 카트를 당기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걸 무작정 선배들도 카트 앞으로 당기니까는
클럽 서브도 여유 있고 시야도 좁은 상태에서 카트를 무작정 앞으로 막 당기기만 하면은 이 공에 타구 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공 4개가 자, 좀 진한 색으로 공 4개가 이렇게 카트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공 4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는 이 공들은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보고 목표 방향을 설정해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이랬을 때는 카트를 이 정도 당겨도 아, 이쪽으로는 공이 절대로 날아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카트를 당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배 캐디들은. 하지만 공이 하나라도 이쪽 카트 도로 근처에 공이 있다면 카트를 앞으로 당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이 고객님이 플레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조금만 당겨지면 카트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카트를 이런 경우에는 당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손님들의 실력, 뭐 스탠스 라이, 이 라이에서는 공을 치기 어려서 미스샷이 날 확률이 많아, 또는 뭐 카트 도로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위험 확률이 훨씬 많아, 안전하지 못한 곳에 카트가 앞으로 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난 뒤에 진짜 안전하고 판단했을 때 카트를 앞으로 당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입 여러분들은 저렇게 일을 하니까 너무 여유 있고 빨리 진행이 되더라, 이것만 보고 선배들은 무작정 따라하면은 분명히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카트를 당길 때는 넓은 시야와 일단은 여유 있는 클럽 서브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손님들의 실력, 손님들의 동선 파악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카트를 앞으로 당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객들과 농담하기. 자, 선배 캐디들은 1, 2번 홀에서 본인의 서브 실력으로 고객들과 충분히 교감,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교감이 된 상태에서 고객님들과 선이 넘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하는 거다. 근데 신입 여러분들 눈에는 충분히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철저하게 계산하에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장면만 목격을 해서 손님들하고 저렇게 농담하면서 하니까 손님들이 캐디 말을 잘 듣는구나라고 신입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공보기도 바쁘고 저 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유도 없고 시야도 좁고 클럽 서브도 여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냥 농담만 하는 캐디다? 그러면 손님들이 분명히 싫어할 거라는 겁니다. 자, 선배 캐디분들이 그냥 농담하면서 여유있게 서브하는 것이 부러워서 무작정 그걸 따라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따라서 선배 캐디들만큼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해야 할 서브를 하지 않는 채 농담하는 캐디만큼 최악의 캐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신입 여러분들은 캐디를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 동일할 겁니다. 캐디 고수익이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이네, 나도 해보자라는 식으로 캐디를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자, 골프장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14만 원이라는 KDP가 있다고 칠게요. 이 14만 원 KDP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항상 저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할 일을 해놓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돈 벌려고 4-5시간 시간만 때우면서 벌면 시간 보내니까는 14만 원을 벌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캐디를 하실 것 같으면은 캐디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손님들도 사람이고 생각이 있어요. 보는 눈도 있고. 근데 저 캐디는 일 안 하면서 그냥 14만 원 벌어 가려고 하네 하면은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겁니다. 하지만 동반교육 나가가지고 선배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배들은 할 걸 다 하면서 농담도 하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14만 원을 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임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좁은 시야에서 봤을 때 선배들이 저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배 캐디들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신입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여유있게 하고 너무 쉽게 돈 버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시간을 경험했고 그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신입들이 1년차 때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바로 컴플레인이 걸리거나 손님들이 불쾌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3번, 고객 입장에서 건방져 보일 수 있는 모든 행동들. 예를 들어서 고객님 클럽으로 그린라이를 찍어준다. 그러니까 뭐 클럽, 고객님이 이제 다 썼는 클럽, 파지하고 있는 클럽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린라이 브레이크 지점을 이렇게 찍어준다라는 이런 행동. 또는 볼을 놓쳤는데 놓친 걸 들키기 싫어서 봤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본인이 캐디로서 일을 다 할 수 없는 실력인데 신입 캐디인 걸 들키기 싫어서 베테랑 캐디인 척 여유 있는 척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선배들이 저렇게 여유있게 하니까 손님들이 말을 잘 따라주는 것 같아. 맞아요. 맞는데 선배들은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본인들이 신뢰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말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근데 신입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안 해놓고 그냥 무작정 선배만 따라해서 나 신뢰를 쌓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신입 캐디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퍼들이 가장 열받는 순간이 캐디가 어설프게 거짓말할 때다. 선배 캐디처럼 흉내내고 싶어서 베테랑 캐디인 척 해서 손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신입 캐디인 걸 밝히고 일의 숙련도가 없더라도 신입답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더 이뻐한다라는 거죠, 손님들은. 어설프게 거짓말해서 들킬 바에는 신입이라는 걸 인정하고 본인이 인정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당기고 하는 모습을 훨씬 더 이뻐하고 일을 못하더라도 너무 나무래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4번 골프 레슨하기. 자, 혹여나 캐디 본인 기준으로 골퍼들이 볼을 못 치더라도 어설프게 레슨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골퍼가 볼을 잘 치든 못 치든 간에 상관없이 본인이 할 일을 다 해내는 것이 캐디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 손님이야 볼을 너무 못 치네 이런 거를 탓하기 이전에 본인 실력부터 먼저 키우러 치라는 거예요. 이 손님이 조금만 더 잘 치어지면은 내가 좀 편해지겠네 이런 생각에 레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골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캐디 본인이 프로인 것처럼 보이려고 레슨을 하는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거짓말을 해서 쌓은 신뢰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손님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이 캐디가 지 일편하려고 레슨하네. 진짜 레슨 좀 고마워하고 클럽이나 좀 갖다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클럽 서버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골프와 충분히 교감이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원한다면은 한두 마디 정도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본인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레슨만 하는 것은 골프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부러 프로인 척해서 고객님들이 프로 말은 잘 따를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저 프로입니다. 저 볼 한 뭐 싱글 뭐 언더 칩니다. 제가 하는 말 다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캐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14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 캐디피에 대한 무게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홀에서 클럽 커버 씌우기. 선배 캐디분은 마지막 홀에서 앞에 대기가 있거나 우리 팀이 D팀에게 피해를 안 줄 정도로 경기 진행이 빠르거나 골퍼와 충분한 신뢰가 쌓였을 때 맨 마지막 홀에서 클럽 정리를 하고 커버를 씌우는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선배들도 D팀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마지막 홀까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입 여러분들은 선배들 저렇게 하니까는 무작정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앞뒤 상황 재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좀 빨리 끝나더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오늘 수업은 이 내용을 다루고 싶어서 하는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선배 캐디들은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볼을 보는 와중에 클럽 커버를 씌우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신입 여러분들은 그냥 마지막 홀 고객님 편한 대로 치세요 하고 클럽 커버를 씌우고 이런 식으로 경기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냥 선배가 하니까 따라하는 행동은 D팀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자, 어떤 피해를 줄까요? 캐디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코스 안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D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빠른 홀아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혹여나 1분 빠른 퇴근을 위해서 캐디가 커버를 씌운 다음에 마지막 홀에서 씌우면서 1분 늦게 홀아웃을 한다면 맨 뒤에 팀은 30분 늦은 홀아웃이 될 것이다. 골프장 진행은 이런 거예요. 1분이 모여서 10분이 되고 10분이 모여서 30분의 딜레이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당장 1분이니까 뭐 D팀도 뭐 1분 기다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30분의 늦은 홀아웃. 손님들도 집에 30분 늦게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는 걸 자각하면서 캐디 본연의 일을 다 하고 광장에서 마지막에 클럽 정리를 하고 클럽 사진을 찍고 손님들에게 사인을 받고 하는 습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 퇴근 1분, 2분 앞당기고 짜고 D팀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캐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